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친구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어릴 적에는 늘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학교에 가고 같이 놀고 집 앞 골목에서 헤어질 때도 아쉬워서 몇 번이고 돌아보던 그 친구. 그때는 정말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친구란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뜸해지고 한참 만에 소식을 들으면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보던 사람이 지금은 몇 년째 소식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나만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을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하는지, 왜 예전처럼 날 챙기지 않는지, 왜 친구가 변했는지. 그런데 이런 원망의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아시나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것을 원망하지 말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지냈어도 결국은 각자의 삶의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정이 깊었던 시절은 대부분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보냈을 때입니다. 학교라는 공간, 동네라는 공간, 직장이라는 공간. 그때는 매일같이 얼굴을 보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 우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는 곳이 달라지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건강이나 경제적 상황도 다르게 흘러갑니다. 결국 친구 관계도 그 흐름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앞에서 당황합니다. 평생 갈 줄 알았던 친구가 남처럼 느껴지는 순간 마음속에 허전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허전함을 원망으로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은 친구를 붙잡아 두는 게 아니라 나와 친구 사이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버립니다. 친구란 원래 내 곁에 영원히 있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던 동행자일 뿐입니다. 그 동행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던 건 아니지요. 잠시라도 함께 걸었던 시간은 분명 우리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태도는 붙잡는 게 아니라 감사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내 곁에 있어주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그 시간 덕분에 내가 웃고 위로받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원망보다 훨씬 값진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우정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왜 친구는 결국 남이 되는 걸까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일까요?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지혜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통해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친구가 남이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친구는 결국 남이 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친구가 변해서 그런 걸까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바라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은 서로 겹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 역시 그 예외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친구와 나의 길이 많이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걸어가는 길이 비슷했으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돌봐야 하고, 누군가는 일에 몰두해야 하고,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길이 달라지면 우정도 예전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를 버린 것도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생기고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정이란 결국 조건 위에서 유지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조건이 있었고 성인이 되면 생활과 가치관이 비슷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신처럼 느끼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예전에는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끝이 없었는데 지금은 몇 마디만 하고 나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되죠. 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구나. 사실 그건 서로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삶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이어가려 합니다. 억지로 연락을 하고 억지로 만남을 만들고 억지로 예전의 대화를 끌어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어색해지고 결국 서로 더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다시 떠오릅니다.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흔히 친구가 멀어지는 걸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철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무가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정도 피었다가 질 때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친구 관계를 통해 배우는 게 단순한 즐거움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정의 시작과 끝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잡고 쌓아가는 일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비워내는 지혜가 더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동안 수많은 인연이 스쳐갔습니다. 학창시절의 동창, 직장의 동료, 함께 여행했던 친구, 이웃 사람들. 그들이 다 지금 내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요. 잠시라도 내 인생에 머물러 함께 웃고 울어준 시간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는 원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친구가 변해서 멀어진 게 아니라 삶이 변해서 달라졌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 덕분에 내가 힘을 낼 수 있었구나. 그 시절에 함께한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원망 대신 따뜻한 추억이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친구가 남이 되어가는 걸 막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막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빨리 끊어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고 다만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남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왜 원망이 아니라 놓아주는 태도가 필요한 걸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배워야 하는 지혜 중 하나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법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평생 친구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멀어지니 너무 서운하다. 내가 더 잘했으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 친구가 멀어진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흐른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나온 삶에도 이미 수많은 놓아줌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주 보던 이웃, 직장에서 가까이 지냈던 동료, 한때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지인들. 그들은 모두 지금은 곁에 없지만 그 시간이 헛되었다고 말하진 못합니다. 그때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아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어색해졌다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억지로 예전처럼 지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는 원망 대신 감사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생각 대신 그래도 한때 내 곁에 있어 주었구나라고 떠올려 보세요. 추억을 원망으로 덮으면 마음만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추억을 감사로 바라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는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가 남이 되어 간다고 해서 내 삶이 비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취미를 함께하는 모임, 동네 이웃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의 중심을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친구가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단단히 살아갈 때 비로소 관계도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불안할 때 친구를 붙잡으면 그 관계는 금방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맺는 관계는 훨씬 안정적이고 오래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건 인연을 끊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웃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길을 갑니다. 친구와 내가 같은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다른 길로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 흐름을 원망으로 막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우연히 다시 만나 반가웠던 순간, 그때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예전처럼 웃고 떠들 수 있었지요. 이것이 바로 놓아줌의 힘입니다. 억지로 이어가진 않았지만 인연은 흘러가다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억지로 만든 만남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건 집착이 아닙니다. 친구가 변했다고 멀어졌다고 그것을 붙잡으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수록 필요한 우정의 태도입니다. 친구도 결국은 남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원망으로 바라볼지 감사로 바라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 말을 기억한다면 친구 관계의 끝에서도 미움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오히려 멀어짐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기에 나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달려와 주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전화를 받아주지도 않는다. 아프다는 말을 해도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멀리서 짧은 안부만 전한다. 이럴 때 외롭고 서운하고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친구는 변한 게 아니라 그 친구의 삶도 무겁고 바쁘게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챙겨야 하고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신만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내 곁에 머물 여유가 없는 겁니다. 즉, 친구가 나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그 역시 자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건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사람 사이의 인연도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곁에 머물다가 천천히 흘러가고 어떤 인연은 짧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강물이 고여 썩듯 관계도 답답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아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놓아준다는 건 끊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참 고마웠다. 함께해줘서 즐거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따뜻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친구가 남이 되는 순간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멀어졌던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난 적 있으시죠? 장례식장에서, 동창회에서, 혹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 그 순간 예전의 웃음이 다시 떠오르고 그때의 추억이 한꺼번에 살아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흐름 속에서 멀어졌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멀어진 친구를 원망하기보다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흘러간 인연이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억지로 만든 관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내가 친구에게 바랐던 것은 무엇인지, 내가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 감정을 돌아보면 결국 그것은 나의 불안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은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불안의 다른 얼굴이었던 겁니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우리는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친구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내 삶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외로움도 줄어들고 친구와의 관계도 훨씬 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결국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는 단순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사람은 본래 자기 길을 가는 존재다. 이 말은 친구 관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더 큰 원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내 뜻대로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태도는 원망이 아니라 이해이고 집착이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친구가 멀어진다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인연에 감사하고 새로운 만남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 아닐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관계 중 하나가 바로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와 함께한 시간은 우리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길을 가는 존재라고. 우리는 이 말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며 그것을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더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돌아보면 우리 삶 속의 친구들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내 곁에 머물다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한 친구, 직장에서 의지했던 동료, 힘든 시기를 함께 건너온 지인들, 그들은 모두 지금 내 옆에 있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은 내 인생의 일부로 남아 있습니다. 우정을 통해 웃고 울었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의 나를 만든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가 멀어지는 건 슬픔만 남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선물처럼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 잠시라도 곁에 있어 주었던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인연이라는 것,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닌 감사로 인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놓아준다는 건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일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인연은 때가 되면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더 진실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우정이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두고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힘을 가진 관계입니다. 친구가 남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셋째,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친구에게 원망을 느꼈던 순간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불안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가 멀어졌다고 해서 계속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감사히 기억할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라는 것. 이 태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늘 함께였지만 이제는 소식조차 알지 못하는 그 친구. 그 친구를 원망하기보다 한때 내 인생을 함께 걸어주었던 동행자로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 원망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남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친구도 결국 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인생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고마움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노년은 훨씬 더 평온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친구란 존재는 참 묘합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멀어지고 한때 남 같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가까워집니다. 그렇기에 우정은 영원히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순간마다 감사히 누려야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로 사람은 본래 자기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잠시 만났다가 함께 걸었다가 다시 헤어집니다. 그 과정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멀어진 친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 친구가 내 곁에 머물러 주던 시간들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고 그 인연 덕분에 내 인생이 풍요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함께한 대화, 오늘 나눈 웃음,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언젠가 가장 그리운 기억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친구는 언젠가 남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슬픔만 남기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더 깊은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우리가 품어야 할 우정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